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론 답답한 얘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2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모는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다른 아이들에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편성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생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권익과 인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나라에 16,789개입니다. 그중에서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 40%? 30%? 20%? 10%? 5%도 안 됩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스쿨존이. 이 안에서 혹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친 사람은 4,900명이고 사망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죽고 이 구역에서 매달 8, 90명이 다쳐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스쿨존 돼 있잖아요. 아이 엄마 아버지들도 나와 계시네. 교통경찰도 계시네. 그럼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입니다. 9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스쿨존에서 우리가 뛰어놀아도 된다고 말한 스쿨존에서 어머니는 오열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명 평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정도는 그래도 벌을 받게 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죽으면 이 내용입니다. 통과 안 돼도 됩니다. 사실 법안.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 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전체 설치비가 5,100억입니다. 다 합쳐서 5천억이랍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 다 해봐야 625억입니다. 다 합쳐도 6천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있는지, 우리가 내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일 동안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회의원들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될 테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는 잘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스쿨존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올리면서 저거 하나는 우리가 했다.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 학교 어린이 안전구역의 안전의 예산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다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군 장성 출신 인사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귀한 인물이라며 영입에 나섰던 박찬주 전 대장. 한국당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항변에 나섰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넷째 4페이지에 보면은 장병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향해서 병보 공급을 33% 인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많이 올려주고 좋은데. 선거 있는 해만 자꾸 쓰고 올려요. 선거 있는 해만. 18년 올리고 20년 올리고 22년에 올리고 21년에 안 올리고. 2017년 우리 최저임금의 50%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한다. 장관님. 그래서 이게 2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계획이 장관님. 되어 있습니다. 예, 최초에 그 계획 자체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년 단위로 올렸을 때 이 사실은 선거 있는 해만 올리면 이게 병사들을 하나의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냐 그러시는데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드는 거고 군악 때는 총 대신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제 아내가 위생관리나 또는 뭐 식품관리나 잘못되어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GOP 유배반했다는 것은 그 공관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친구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전선을 바라보고 북한군도 쳐다보고 아드님이 휴가 나오셨을 때 설거지, 빨래, 간식무릎 그런 걸 했었다. 한 번인가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그 빨래를 저희 바구니에 같이 군복이니까 담아놨던 것을 빨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공관병 증언 중에 아드님 친구들하고 중간에 와서 파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한 번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자 친구들도 왔어요. 여자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 같이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바베큐를 한 겁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물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많이 했겠죠. 불을 피운다든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온 여자애들하고 또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아들을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이렇게 모함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너희 아버지가 김일성이 욕하면 그 신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인류를 파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고 참 슬픈 코미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기장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하세요. 최근 정치권을 달아오르게 했던 장면이죠. 국회 국정감사 중 정부 인사, 그것도 청와대 핵심 참모가 야당 원내대표와 고성을 주고받은 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야당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셌는데요.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자 강수석은 거듭 사과를 하며 무마에 나섰는데 사과와 함께 다른 할 말도 많아 보였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결이 한반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오는 건데요. 아예 출입을 막겠다고도 나경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항의하고 소리쳤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유감 표명을 분명히 했고 잘못됐다는 걸 제가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대체 국회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지 않냐? 또 답변을 하면 그것을 왜 무조건 불신부터 하냐?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은 100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 그날 하루 종일 답변하라 해놓고 답변 기회도 안 주거나 답변을 했는데 어거지다 이런다거나 물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소리친 거에 대해서는 잘못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해서 자꾸 국회가 또 공전되면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솔직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10년 전 이야기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뭐 과하게 했었고요. 저 때문에 국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 이건 국민들에게도 참 송구할 일이고, 그러나 국회도 국민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 좌석에 앉아있는, 정부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잘했다는 칭찬을 안 해요. 자기 속마음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강 수석이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시는데,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탓하고 국민 세금으로 전용 차량을 제공해 주는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출퇴근 시간 말고는 거의 세워만 두고 있는데 굳이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하는지,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법원 측이 제시한 대책 중 하나는 본질과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지금 이번에 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검사장 전용차 없앴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폐지.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차관급 예우받는 고등법원 그 전용 차량 예산으로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 원 증액 신청하셨네요. 예. 너무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차 없애는 것까지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법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예우는 이미 그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의 차관급 예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예우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는 법원 개혁의 관점에서 좀 저는 검사장들은 어쨌든 전용차를 없애는 그런 개혁안을 냈는데,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해서 전용 차량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법관의 경우도 바로 그렇게 같은. 아니 저는 오히려 효율성의 측면과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검사장의 차보다 부장판사의 차를 없애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운행을 거의 출퇴근 차량으로밖에 쓰지를 않죠. 재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가 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같은 경우 서초동 근처에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3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운전하고 그냥 차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운전기사 직종 중에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 부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딱 근무 시간이 채 1시간 정도밖에 사실은 더 활용도가 없잖아요. 실제로요. 출퇴근용 외에는 실제로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는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지금 이거 검토할 의사 없습니까? 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동 사용이라든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전 기사들에 대해서도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 노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과 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초강경 수사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속해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모 찬스, 불공정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야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청원에 36만 5천 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되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또 아들의 제1저자 포스터 관련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를 소환하고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공저자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입시 절차가 진행될 당시 야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중진위원이었고, 정겸신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배우자였으니 당시 신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이 국가입니까 이게? 청와대 상대를 해야지. 어떻게 못난 여당이? 의혹의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만, 앞선 수사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부였다면 야당 원내대표 자녀 건도 일반 사건에 다른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되어야 하고, 동원되는 검사의 수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사의 진행 속도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유사한 두 사안을 너무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님, 이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저희 이거 시간 좀 멈춰 주시겠어요? 네, 계속 노이즈 때문에 제 시간을 발언 시간을 자유한국당 공식 홍보 채널인 옳은소리의 벌거벗은 임금님이요, 대통령에 대해 바보 같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 대통령을 비유한 인물이 땅에 쓰러지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장면, 죽음을 상징하는 장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비판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고 풍자의 핵심은 품격과 해악입니다. 비서실장님,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정치에 있어서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격에 안 맞지만, 지금 이제 입만 열면 나경원 공격이고 정말 그렇게 두렵습니까? 서로 품위도 좀 지키고 야당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예의주 좀 있어줘야지. 이게 지금 첫 영상에서 나온 민식이 말고도 하준이와 태호, 유찬이 등 소홀한 기준과 제도 속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부모들 모두 내 아이는 떠났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아직 반년 이상 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핑계라는 얘기입니다. 돌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